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시간, 숲별 라디오의 사연 방송 코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텔라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숲아. 네, 목요일 저녁 방송하기 이전에 사전에 숲별님들하고 이런저런 토크를 나누던 와중에 라디오는 목요일인데 항상 하다 보면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어중간한 가운데에 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행하는 사람 입장인데도 이게 목요일날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이걸 온전히 목요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금요일 자정까지 안내를 해줘야 될지 다소 좀 그렇게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사실 뭐 목요일이면 어떻고 금요일이면 어떻고 날짜가 어떠면 뭐 무슨 상관이 일어나.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라디오 순서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시작점이 목요일이니까는 목요일이요. 예, 안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숲별님. 네, 오늘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두 자릿수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연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회차고요. 맞나? 11회차, 12회차. 이게 중간에 한 주 건너뛰고서는 이렇게 맞이를 하니까 저도 회차를 이렇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 체크하고 남길 때 내가 저번에 했던 게 11회차 맞겠지? 10회차 맞았겠지? 또 이렇게 좀 되뇌이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 웃지만 말고 본인도 본인 인생을 바쁘게 살아봐요. 이런 생각 안 드나? 내가 어제 이걸 했던 게 맞나? 오늘 해야 될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웃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뭐 누가 뭐 성질을 내랬나요?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성질을 내네 마네 뭐 또 뭐 이렇게 네. 자, 오늘 사연 방송의 11회차 주제는 바로 취미였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취미 활동, 저마다의 색다른 흥미거리 그런 것들 분명히 하나씩은 갖고들 있거든요. 저도 누군가 혹시 취미가 어떻게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냥 바로 몇 가지 슉슉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유롭게 시간이 되고 바깥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볼링 치러 갑니다. 아니면 코인 노래방 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새로 개봉하는 영화, 혼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냥 점심이 땡겨서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쳤을 때 그냥 혼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혼자서 해봤던 것 중에 여럿이서 꼭 가야만 한다는 곳, 패밀리 레스토랑. 예전에 제가 강남에 직장 다녔을 땐가 점심이 너무 그때 다른 날보다 그 출근 시간대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오후 출근이었거든요.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늦게 끝나는 직장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심타임 맞물려서 항상 출근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점으로 먹고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이제 도착해서 먹고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이제 딴 때보다 일찍 도착하게 돼서 점심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출근하기까지. 근데 이제 버스 타고 막 가는 길에 배가 고픈데 뭘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양송이 스프가 먹고 싶네? 마늘 맛 나는 양송이 스프, 토스트 빵 찍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 빕스를 갑니다. 스프를 먹고 싶었는데 빕스를 가서 당당하게 점심 오픈 타임 기다렸다가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매장 직원분들이 이제 손님 맞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3, 3, 5 아니면 둘, 셋 몰려서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점심 오픈 시작 때부터 갑자기 한 명이 그냥 너무 당당하게 문 앞에서 그냥 탁 열고 들어가니까, 아,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오셨나요? 그래서 아, 네. 아, 배고파서 혼자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 혼자서 그 무한 리필 이용권으로 먹을게요 하고서는, 아, 배고프니까 그냥 뭐 혼자건 뭐 무슨 혼자서 당당함이거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앞에서 인사한 대로 1인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론 그 자유이용권 이용할 때 2인분 그 가격대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 선불로, 제가 그냥 선불로 했을 거야 아마. 나중에 뒤늦게 결제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접시에 이제 열심히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양송이 스프, 혹은 뭐 양송이 스프가 없으면 옥수수 스프, 스프부터 일단 찾아가서 스프랑 토스트 찾아 들고 한 접시 하나 챙겨놓고, 또 이제 다음 접시 샐러드, 야채 샐러드만 막 모아서 그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세 번째 접시에 이제 뭐 고기, 육류, 뭐 치킨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놓고, 또 네 번째 접시에 이제 고기 메인을 먹으니까는 조금 가볍게 곁들일 수 있는 뭐 파스타나 쫄면이나 아니면 그 또 모를까 뭐가 있었지? 뭐 하여튼 기타 나중엔 또 후식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 7접시 먹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했거든요. 그 진짜 배불러 죽겠는데 맨 마지막에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는 거, 그게 딱 기가 막혔거든.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뭐 제가 음식 먹는 게 취미냐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일종의 맛집 보러 다니거나 맛집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취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혼자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혼자여서 그렇게 약간 객기를 부릴 수 있었다랄까?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볼링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하여튼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나 그러면 또 우리 숯별님들은 또 어떤 취미들을 갖고 계실지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주제 취미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기 전에 채팅방에서요. 넷플릭스를 해지할지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뭐 또 정책이 바뀌어서 저도 기사나고 한 거 봤거든요, 내용을. 근데 뭐 3월부터인가 지금 사실 계정 하나로도 친구나 가족들 해서 2인까지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거야. 뭐 그렇게 이용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뭐 추가 요금이 붙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이. 사실 진짜 가뜩이나 월마다 막 또 몇천 원 이렇게 올라서 쓰고 있는 것도 조금 저기였었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공유였었는데는 회원수가 뭐 줄어든다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진짜 이참에 뭐 사실 넷플 아니더라도요 유튜브 곳곳에서 넷플 관련 작품들 막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하는 영상들 올라오기도 하고 리뷰나 그 막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편 사실 못 보더라도 그거 보면은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벌써 막 그냥 한 편 전체 다 본 듯한 느낌이 들게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와 버리면 다른 OTT 경쟁 OTT가 또 서비스를 다른 측면으로 편하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도 요번엔 좀 해지했다가 좀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등록하든지 좀 그럴 생각입니다. 볼 사람들은 보겠지만은 말 바꾸는 게 너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치,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넷플 보고 있나? 우리 고객들이 지금 이런 기분 상태입니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다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시청자분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서비스 좋게 바꿔주면은 해지 안 하고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좀 해달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취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 숯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인사만 봐도 알아차릴 그분. 익명이기 때문에 제가 닉네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항상 변함없이 반갑게 인사를 시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알림이 확실하고만요. 그러니까요. 하이오 방장님, 월요일인 오늘은 사정상 일을 쉬게 됐습니다. 아, 사연을 월요일날 작성을 하셨나보다. 요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시간이 생기는 일이 좀 발생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빨리 모든 게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창 막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일상에 공백이 생기는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 좀 허할 때가 있으니까. 취미라 점점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과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과 그리고 저의 지속적인 관심이 문제여서 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저의 취미는 뜨개질입니다. 가끔씩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력이 좋지는 못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좋거든요. 마음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고 색감도 실도 제가 편한 대로 골라서 해야 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 완성해 놓고 나면 뿌듯함이 꽉 찹니다. 그리고 수다를 떨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래는 못해요. 아시다시피 수다를 떨면은 뜨개질은 멈춘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이유인즉슨 얘기하느라고 뜨개질의 코가 늘어나 버리거나 또는 줄어들어 버리거나 또 어쩔 때는 그 코를 아예 빼먹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잘못된 부분까지 처음부터 풀어내 버리거나 최악의 상황은 아예 싹 다 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열심히 떠왔던 부분을 푼다는 거는 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에휴.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좀 잘 안 되는 체질이었던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풀어진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뭐. 제가 순간적으로 뭘 드립을 하려다가 괜히 지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괜히 상처 받으실까 봐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가 수다를 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본인이 알고 있네요. 사연에 쓰신 분이 수다를 떤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하고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 뭐 어떡하겠어요. 수다를 떤 건 당신이잖아요. 코 바느질 하는 것도 당신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자, 본인이 알아서 사연 속에 적어주셨습니다. 고수님들은 코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멀티가 되시니까 그분들은 걱정은 없는데 지금은 수세미 모양을 내고 있어요. 근데 좀 힘들긴 하지만 기본 수세미 정도는 잘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거 열심히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키링도 쉬운 것은 키링도 어느 정도 만들 줄 알아요.
목도리도 있는데 기본은 그건 까짓 거 뭐 점점점점점 껌이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점점점이 많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멘트에. 어쨌든 목도리도 그렇게 짜신다고 합니다. 가끔은 친구들한테 선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건 좋다. 누구 아는 사람들한테 직접 짜서 선물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이니까요. 상황이 허락되면은 다른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조금씩은 이렇게 간보듯이 건드려 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자기들만의 취미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신청곡 올리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뜨개질을 할 때 음악을 듣고 하는데, 들을 때면은 가요는 웬만해선 듣지는 않거든요. 잔잔하고 이렇게 클래식 위주로 듣는데, 가요 같은 경우는 이놈의 가사가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따라서 흥얼거리면서는 또 코를 놓치거든요. 이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의 비애라고 해야 될까? 고수님들은 음악 장르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문제 없이 하시겠지만, 저는 하수여가지고요. 낄낄낄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멀티플레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 집중하는 거에도 그게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하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꼭 본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수별님이 하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수별님이라면은 손재주가 좀 좋으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림도 되게 잘 그리세요. 예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도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막 그림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이쁜 거 잘 그리시겠네요 이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드리는 그런 멘트를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빼는 거야. 아니에요, 저 똥손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래놓고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방송하는데, 방장님 나 그림 자랑 하고 싶어요. 저 사연 한 메일에 보내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사람? 그래놓고는 그림을 딱 열어봤는데 웬걸 와 홀리 쉣 이러면서 뭐야 이렇게 잘할 거면서 왜 그때 가서 그렇게 뺐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재수탱이 혼자 이러면서 그때 당시는 진짜 뭐 사람 약 올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하튼 막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우리 사연자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 분도 근데 이제 사연 서두 시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순탄치 않은 지금 요즘 워낙 뭐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일을 다니는 사람들도 막 걱정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없는 대로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요즘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좀 마음이 안정되질 못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평안함이라는 걸 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요즘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취미 관련해서 뒤에서는 이렇게 뭐 뜨개질 하는 거 또 이렇게 뭐 딴짓하다가 완성도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스갯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그냥 저 첫 문장 시작할 때 그냥 저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그 메시지가 뭔가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공감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요즘은 왕창 몰려가지고 걱정하게 되는 것 같은. 되레 또 일이 막 이렇게 너무 몰려서 그쵸? 그거는 또 그거대로 걱정이 들기도 하죠. 참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함으로써 뭔가 내 삶 자체가 좀 활기차게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덜어는 너무 열심히 너무 과하게 달려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휴식이 필요해. 지금 너무 과열돼서 이걸 시켜주지 않으면 진짜 잘못하면 그냥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과함으로까지 치닫는 분들도 있거든요. 번아웃. 근데 반대로 요즘은 또 이 번아웃이 반대로 또 개념이 적용이 되죠. 너무 없어. 일을 하고 싶은데 구하기도 힘들고 일거리도 안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받아주거나 이렇게 써주려는 곳이 없어. 막 그런 상황일 때 되게 막 그냥 공허한 빈자리만이 그 빈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도 번아웃 온다라고 또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허하다 못해 막 가슴 한 군데가 막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랄까? 찬바람 막 숭숭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뭐 어떤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 또 일이 있고 없고 그거보다도 그게 꼭 그러니까 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든 또 기타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급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나 이제 일에 직장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또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있든 아니면 뭐 물질적인 여유가 있든 어떤 여유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이나 뭐 기타 자기만의 어떤 휴식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지금 이런 여유로움이 딱 필요했는데 지금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잘 쉬시는 휴식을 휴식답게 잘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잖아. 사람이 각자 저마다의 그 사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뭐 명확하게 또 이쪽이 맞고 또 저 사람이 맞고 또 이 사람은 뭐 틀렸고 이런 걸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삶에 굴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 취미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리 교각이라고 치면은 큰 어떤 기둥이 있고 그 사이를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의 현재 뭐 직장이나 이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 교각 다리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리 몸체. 근데 저는 취미가 이 다리 몸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결국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온전히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크게 그런 거 없이, 구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지 않고도 자기들 각자만의 취미 활동을 막 하기도 했었는데, 뭐 스포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스포츠 운동, 또 어릴 때는 또 뭐 운동장에서 같이 뭘 만들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또 장르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취미라는 게. 근데 요즘에는 뭔가 표현의 자유, 그런 게 개성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취미를 넘어서 그 취미를 전문 분야로 개발시켜서 막 취미로 돈 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 그런 면에 있어서도 와, 취미를 진짜 그냥 단순 취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또 다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자기만의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또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능력치를 또 쌓아갈 수 있는, 또 경력을 또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하고 살겠죠. 유튜브에도 그런 거가 많이 있으니까요. 힘들다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럭저럭 하고 살겠죠. 솔직히 부러운 거는 진짜 인정이야. 말 그대로 지갑이 두텁고 여유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까지 있고 하니까는 그냥 먹고 싶으면 그때그때 그냥 돈 써서 사 먹고, 편하게 사 먹기도 하고, 또 놀러 가고 싶은데 막 놀러 가고, 본인 그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언급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왜 자칫 그냥 또 편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있는 놈들이 더해, 뭐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소위 얘기해서 뭐 부자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좀 비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비교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 멘트를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방송하는 거 관련되어서 그런 어떤 다른 부분이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배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많이 가진 거, 각자만의 어떤 배경이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정말 자수성가를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성공의 가도까지 올라온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족 구성원, 뭐 일가 친척 분들도 집안 대대로 여유 있는 집안이어서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사회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나보다 많이 가져서, 혹은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누릴 수 있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괜히 역으로 그걸 스스로 막 자존감도 낮추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
또 종종 드라마에서는 막 부자인 사람들이 막 엄청 못되게 나오고 막 돈 막 쓰고 막 이런 캐릭터로 또 비춰지는 것들도 있고 안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요즘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 우리 주인공이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냥 멋지게 막 애인을 위해서 막 카드 착착착 뽑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생각하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뭐 여하튼 뭐 또 취미 얘기하다가 막 이런 부분까지 괜히 내용이 엄청 깊어지긴 했는데 드라마 잘 안 봅니다. 막장에 고구마에 어휴. 사이다 같은 드라마들도 있어요. 네. 또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풀어주는 드라마들도 나올 겁니다. 뭐 드라마도 누가 쓰기 나름인 거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각자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이제 뛰어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경험해 보기도 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코로나 이후로 사실 자주는 못 갔지만 내가 볼링에 이렇게 관심이 있게 볼링에 이렇게까지 막 재미를 붙였었나 싶었던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제 토요일 CA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 특별 활동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생소했거든요. 중학교 때 볼링반이라고 이제 새로 생겨서 그냥 TV에서만 보던 볼링인데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그냥 신청해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몇 명 하길래. 그때 제가 볼링 다닐 때 다녔을 때 당시에는 볼링 한 게임이 500원이었거든요. 되게 쌌었어요. 진짜 한 게임당 그 500원이었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첫 볼링장 가서 막 공도 만져보고 굴리는 법도 배워보고 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내가 굴린 공이 저 앞에 핀 다 쓰러뜨리는 그 스트라이크 걸렸을 때 그 쾌감 같은 거, 그리고 나중에 뭐 몇 개씩 남았을 때 그 남은 거를 이제 스페어 처리한다고 하죠. 남은 공들을 그걸 또 깔끔하게 다 쳐냈을 때 드는 쾌감. 나중에 그 또 적응이 되면은 이제 옆레인하고 내기를 해서 뭐 아이스크림 내기나 이런 걸 해서 점수로 팀 맺고 점수로 해서 이제 많이 이기는 쪽한테 지는 쪽이 아이스크림 쏘는 거, 막 그런 게임도 했었거든요. 막 그런 것도 즐기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 사람이서 같이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았고, 수영, 볼링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수영복은 몸매 때문에 안 돼서 볼링을 선택했어요. 물이 무서웠던 건 아니었습니까? 물이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수영복은 핑계고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맥주병 걸리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응? 네,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그래 수영도 배웠고, 나름 어릴 때 막 이것저것 좀 배워보긴 했었네요. 초등학교 때는 또 태권도도 했다가 나중에 또 수영도 해보고 볼링도 쳐보고, 뭐 진짜 뭐 어릴 때니까는 그렇게 다양한 걸 또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지금 얘기가 뭐 가지 하나 뻗어서 막 이렇게 좀 살짝 좀 꼬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쨌든 네, 우리 사연자분 당장은 멀티플레이어 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런 분위기나 그런 시간 자체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니까 그냥 흥미롭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수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말 그대로 그 바느질 이렇게 코어 넣고 하는 그거 자체가 뭐 그거 가지고 막 무슨 뭐 잘했으니까 뭐 A플 뭐 B플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수 주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그 힘들고 지쳤던 그런 감정 같은 것들 다 날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본인이 사연 주인공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응? 꼭 이 사연자분 이 심정을 막 대변하는 듯한 리액션을 중간중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사연 주인공인가 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하게 되고. 네, 그만큼 그냥 공감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제가 결코 괜히 지금 뭐 사연 갖고 또 트집 잡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어떤 사연 방송 때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네, 듣고 가시겠습니다.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나는 우쿨렐레를 저기 진짜 조그만 오카리나 그 부는 걸로 생각을 했구나. 우쿨렐레가 완전 그 미니 기타잖아요. 누가 올리셨는데 느낌 자체가 이제 클래식 기타 소리 느낌이 좀 나는 악기여가지고, 건반 안 친 지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손이 그만큼 기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악보대로 외운 게 아니고 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후반부 끝부분 가서는 악보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 그 음감대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대충 마무리해버려. 잘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뚝 끊긴다든지. 절대 음감 아니요, 절대 음감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 한창 진짜 건반 쳤을 때는 캐논 변주곡, 그리고 옛날 그 가을 동화 OST에 나왔었던 로망스, 또 뭐가 있었냐?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더라? 일본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 있잖아요. 왜 혹시 생각나시려나 모르겠네. 왜 따다다단 따다다단단 따다단단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이 음인데 내가 이 음악하고 이 연주 반주가분 고맙습니다. 이루마. 맞아 이루마. 네, 이루마님 음악 반주 연주도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방금 읊은 거 그거 하나는 또 쳐봤었거든요. 근데 곡이 너무 좋으니까.
키스 더 레인이요? 그 음이 제가 방금 한 게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또 들어봐야겠다. 진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엔 진짜 불현듯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가 단언하건데 저는 부유하게 자라진 못했거든요. 근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유하진 않았지만 진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어릴 때는 아파트에서 또 살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는 집에 또 피아노가 있었어. 그래서 어릴 때 진짜 뭐 10살 땐가 막 그때도 막 이렇게 피아노 보습 교육 같은 것도 좀 집에서 배우기도 했었었고, 근데 워낙 어릴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 그런 건 없었가지고 나중에 좀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을 이제 내놓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또 지금까지 흘러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이 아시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에서는 그 이사를 가지 말아라,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나중에 또 이사 옮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막 진짜 불과 뭐 한 2년 사이인가 막 그 집값이 뭐 한 3배 이상으로 뛰고 막 그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그 전세 놓고 옮기고 또 옮기고 막 그런 식으로 썼어가지고 뭐 갑자기 또 피아노 얘기하다가 또 과거사가 저기 했었는데, 하여튼 그 힘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어머니가 막 속상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막 그 또 저한테 막 걱정스레 잔소리 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뭐 엄마한테 서운한다라든지 막 반대로 역으로 막 투정 부린다라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걸 알면서 그 배경이나 그 과정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때문이라도 제가 더 그냥 꼭 참고 그냥 싫은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끔 툴툴거리긴 하지만 또 진짜 막 어머니 면전 앞에서 막 저의 속 답답한 막 그거를 절대 표출해서 안 되는, 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막 또 묘하게 그 막 피아노도 치고 뭐하고 하니까는 그게 자연스럽게 막 그때 또 갑자기 기억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이루마 키스 더 레인 연주한 거 그것만 놓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렇게 또 피아노 칠 때 막 그런 어떤 기분
그런 걸 이제 만끽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또 갑자기 막 옛날 그 집에서의 모습이나 과거사 이게 막 갑자기 오버랩이 되니까 아주 지금 순간 좀 막 되게 좀 답답한 기분이 확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말 나온 김에 저 두 곡 듣는 거 어떠세요? 말 나온 김에요? River flows in you, kiss the rain. 그럴까요? 잠시 잠깐 이 복잡스러운 감정을 왠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네. 잔잔한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네, 추억 회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운이 또 길게 남는 것 같아요. 마음이 한쪽이 뭔가 아련하면서도 좀 푸근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혹시나 엔딩송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한 분의 사연 한 통이 와가지고 그래도 한 통 가지고도 시간 나름 알뜰하게 잘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단 하나의 사연이 있어도, 단 하나의 사연이 온다 할지라도 라디오 시간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연이 있었던 덕분에 이런 다양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뜻깊었고요. 뭐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사연, 다양한 분들의 또 취미 관심사 이런 걸 또 들었으면 또 그만큼 재밌긴 했었을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저기 산골짜기에서 모닥불 하나 피우고 라디오 틀고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캠핑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차차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여유롭게 기다려 보아요. 한편으로는 겁나 그 여유롭게 기다리는 시간이 또 1년, 2년, 3년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세월이 나이 먹어서도 할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래도 막상 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40대 가서 할 수 있을까? 막 그때 가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 혹시나 내가 그때 가서 무슨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오히려 보이지 않게끔 제가 활동하는 거 다 아시고서는 뒤에서 묵묵하게 또 지켜봐 주시고 조금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저도 아니깐요. 네. 다 늙어가지고 바람나서 애 낳는다고 하는 것뿐
안 돼,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네, 오늘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오늘보다는 좀 더 색다르게 재미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라디오는 사실 지금 아직 언제 할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저의 이제 뭐라 그럴까, 현 시간이, 저의 현 시간이 또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공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뭐 어쨌건 이제 11회차 방송이 됐는데, 이 11회차가 111회, 1111회, 또 1111회 이렇게 가는 날까지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이게 막 다짐한다고 해서 또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런 약속을 걸고서 좀 하루하루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 앞길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걸 다 떠나서 항상 우리 숯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늘 응원하는, 가슴속에 응원하는 포레스텔라 이분들과 함께 하는 이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저는 또 오래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져볼랍니다. 숯별라디오 사연방송 11회차,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포레스텔라 응원하는 남자 미라클 제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